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틀린 부분이 어떤 건지 지금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항상 펜을 들고 잘 적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너무 친절하게 잘 적어주시는데 적은 거를 꼭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천천히 한번 1번부터 갈게요. 암석 순환 과정, 이런 거 좀 되게 낯설 수 있는데, 암석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개념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마그마가 굳으면은 뭐가 되는 거죠?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돌을 뭐라 그래요? 화성암이라고 하죠. 우리 돌 크게 3가지 종류 배웠던 거 기억나요? 1단원 시작해서 화성암 막 배웠죠. 화성암 2단원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퇴적암 배우고, 변성암은 사실은 G2에서나 배우고 지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성암에는 종류가 또 4개 많죠. 화성암은 종류가 또 어떻게 나뉘어지죠? 뭐에 따라 나뉘어지죠? 화성암은? 이 마그마의 성질이 어떻느냐, SiO2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기억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염중산, 염산으로 기억하기로 했죠. 그래서 염중산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성질이어도 걔가 분출을 했느냐 아니면 관입밖에 못했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져가지고 총 6가지 종류의 화성암으로 나뉘어졌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사실 돌덩이는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화강암,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중산 중에 얘는 뭐죠? 산성암. 점성은 크고 유동성은 작을 거고, 종상화산에 색 밝고 무색 광물 많을 거고, 밀도 작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정추론도 낮고. 그리고 이 친구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관입한 친구니까 입자의 크기가 어떨까? 큰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돌덩이가 됐는데 걔네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깨질까? 풍화침식 받는 거죠. 그죠? 풍화침식, 이런 거 다 적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갈 모래, 사이즈가 좀 큰 거죠. 큰 거, 작은 거. 얘네들의 경계는 대충 몇 밀리라고 알고 있죠? 자갈과 모래, 얘네들의 기준 알아야 돼요. 그치, 2mm 정도.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다른 문제에서 큰일 나요. 이 자갈이나 모래는 사실은 퇴적, 뭐라고 해야 될까? 퇴적 물이죠. 퇴적 물,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적 물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이 퇴적 암인 겁니다. 암. 얘는 이제 돌인 거야. 그러면 재료가 돌이 되는, 퇴적물이 퇴적암이 돌이 되는 이 비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속성작용이라 그랬죠? 속성작용. 이 속성작용이 크게 뭐랑 뭐로 나뉘어져? 2단계로 나뉘는데, 돌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 있죠? 속성과정. 얘 첫 번째 단계가 다져주는 거, 두 번째는 교결물질이 막 나와요. 붙여주는 작업. 그리고 이 정도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지. 적어놔야 돼. 교결물질, 그걸 붙여주는 물질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다? 석회질, 규질, 산화철.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챙겨놔야 다른 문제를 풀 때 발이 안 잡힙니다. 뭐 1번은 쉽지. 1번 틀린 사람 거의 안 계시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얻어갈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다짐작용, 두 번째 교결작용. 그래서 다짐작용을 하면은 공극이라는 거, 그 빈틈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빈틈은 메워지니까 공극은 줄고, 빽빽해지니까 밀도는 커지고. 교결물질 두 번째 단계, 석회질, 규질, 산화철 꼭 기억해 주셔라. 됐죠? 네. 그래서 가겠습니다. A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물은 유기적 퇴적물, 퇴적물은 유기적 퇴적물인가요? 유기적 퇴적물은 어떤 퇴적물이죠? 생명체의 유해나 뼈다구 예요. 근데 화강암에 생명체의 뼈다구 이런 게 있어? 얘 아까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졌다는데? 있어도 다 녹았겠죠.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틀린 거는 확실하게 제끼면서 가. 이런 식으로 풀면 정답률이 확 오르고 점수도 확 올라요. 그러면 정답이 일단은 2개 중에 하나야. 그리고 디귿은 무조건 뭐죠? 디귿은 무조건 맞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좋다. B 과정에서 공극의 크기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줄어든다 그랬죠. 공극이 뭐냐면 퇴적물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에요. 퇴적물이 완벽하게 빽빽하게 있지 않겠죠. 그 빌공자, 공허하다 들어봤죠? 그 빈 공간이 눌리면 줄겠죠. 그래서 이런 선지가 있었다? 올해 수능 완성에? 저 물어볼게. 이 과정에서 지하수가 빠져나간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이 선지가 있었어. 적어놔. 이게 수능 완성에
제가 몇 단원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속성작용이 크게 노란색 잘 보이던데 노란색 다짐작용, 다져짐작용과 교결작용, 붙이는 작용으로 있는데 이 다짐작용에서 지하수가 빠져나간다라는 발문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 선지였어요. 그렇잖아. 상상을 해봐요. 그냥 찍어 누르면은 그 공간에 물들이 차 있을 수 있는데 지하수가 눌리니까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선지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답이 벌써 뭐야? 딕은 몰라도 4번. 그죠? 디귿이 조금 특이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SI랑 O 모두 기역과 니은의 주요 구성 원소냐? 자, 마그마. 아까 마그마의 화학적 성분 뭘 통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치, SiO2 함량으로. 기준 좀 외워줘야 된다 그랬죠? 숫자. 얼마? 5263. 그래서 5위보다 작으면 염기성, 가운데 중성, 뒤쪽은 산성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SiO2 함량으로 나눠주니까 5위가 기준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다 SiO가 절반 이상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은, 요 기본적으로 재료가 됐던 마그마의 SI랑 O는 어떨까? 많아요. 그럼 얘네들을 써서 만든 기억은 당연히 SiO가 많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됐지. 그래서 1번 뭐 쉬웠지만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풀면 생각보다 되게 할 얘기가 많다. 자, 2번 가나는 태평양의 AB 구간 그리고 CD 구간을 잘라 놓은 건데요. 이 AB 구간, 이 애매하다면 CD 구간, 우리 대서양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죠. 이 중앙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 해령 이거 있다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령이 위로 이렇게 뽕긋해요. 그죠? 왜 이렇게 뽕긋할까? 여기서 이렇게 마그마가 밀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해령의 령자가 고계령자예요. 고계령자. 여기 옆에 한계령 식당 들어봤죠? 한계령. 한계령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고개를 넘다가 한계에 부닥치는 그 고개.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고개처럼 이렇게 올라온 여기가 해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온 여기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령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해령이죠? 여기 옆에 동태평양 해령이 있죠. 그죠? 여기는 가운데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죠. 대서양 중앙해령. 다 써드릴게요. 동태평양 해령이랑 대서양 중앙해령. 자, 1교시가 너무 느린 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2교시랑 3교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과 대서양 중앙 해령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 자, 기억. 정자극기 여러분이 막 고지자기만 나오면은 벌벌 떨던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자극기에 만들어진 해양적이 분포한다. 이거 무슨 말일까? 그 정자극기에 만들어진 지금 뭐예요? 현재 정자극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해양지각은 다 정자극기겠지. 그럼 지금 만들어진 해양지각 찾아주면 되는데 그거 해령에서는 지금 해령의 키워드 한번 정리해볼까? 그치? 아, 드디어 여러분이 드디어 잘하고 있습니다. 해양지각 영살이 조금 더 주된 키워드입니다. 해령하면 딱 떠올라야 돼. 두 번째가 대칭적인 키워드가 있죠. 근데 완벽한 대칭이 아닌 자료가 있을 수도 있으나 해령의 나이는 영살이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살인 해양지각이 있는 지역, 기억 정답. 멘트대로 상승류 맞아요? 아까 말했죠. 상승 올라와가지고 찢어주니까 상승류 맞고요. 그러면은 정답이 벌써 나왔어. 기억 니은이 맞아주면 답은 기니디가 없으니까 4번 나왔네. 그죠? 진원 깊이 300 이상인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하냐. 자, 진원 깊이 300 이상인 지진은 어디서 생길 수 있다 그랬죠? 해구 이런 것처럼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 요 케이스 아니면은 화끈하게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찢어질 때 300보다 깊은 거 만들어질 수 있나? 안 돼요. 어긋날 때 만들어질 수 있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발산 안 되고 보존일 때는 안 돼요. 그럼 일단 박아줘야, 즉 수렴형 경계여야 저렇게 300 이상 깊은 지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대륙판과 해양판이거나 해양판과 해양판, 즉 대대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모든 이런 경계에서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럴 때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 꼭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 괜찮죠? 3번. 어떤 퇴적암을 스케치한 거고요. 여기 손가락이 보이니까 사이즈가 어떻다는 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써서 만들어진 돌은 무슨 암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여감이 되겠죠. 아까 여감 몇 미리보다 크다? 2mm. 근데 손가락 당연히 여러분 2mm보다 크죠? 걔보다 큰 돌들이니까 여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ANI는 0.5.
b의 i는 1.0. 그러면은 천천히 해볼게요. 4암인가요? 아니죠. 4암이려면 몇 mm부터 작아야 된다고? 2mm. 아까 1번에서 했던 거 그대로 계속 쓰이는 거 보이죠? 2mm. 그러면 어떻게 풀라고? 기억 틀렸네? 제껴. 그럼 답이 벌써 3개 중에 하나로 줄었습니다. 신생대에 퇴적됐느냐? 그러면은 이 시기를 신생대랑 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신생대는 언제죠? 자, 6, 2, 5.5, 0.65억 년 전이죠. 근데 여기 지금 재료로서 있는 게 0.5억 살 재료도 있어. 요거 재료도 있고 1억 살 재료도 있네. 1억 살 재료도 있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최소한 내가 이때까지의 재료는 써서 이 이후에 만들었다는 거잖아.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요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요때까지의 재료가 들어갔다라는 건 최소 이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대가 맞죠. 이 노란색 시기에 퇴적됐다는 겁니다. 이 재료도 들어갔고 요 재료도 들어갔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 이후에 퇴적된 거죠. 이거 디귿. 아까 1번만 잘 들었어도 풀 수 있는 거죠. 생성되는 과정에서 속성작용을 받았을까? 자, 모든 퇴적암은 퇴적물에서 퇴적암이 될 때 다 속성작용을 거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중요하고 답은 5번. 됐죠? sorry. 자, 4번. 4번 갈게요. 대기대순환, 지표부근 발환과 표층순환. 이거는 딱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에 따라서 해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되고 얘도 왼쪽으로 불죠.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되고 얘 오른쪽으로 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불죠.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겠죠? 그래서 얘는 다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그리고 아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매칭해 주시면 되죠. 3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 그런 건데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지층과 지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인데 요거는 무슨 구조죠? 그쵸, 사층리라는 거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사층리는 뭘 알려주죠? 옛날에 그치 퇴적물이 어느 방향으로 공급됐는지를 알려줘요. 이거 보면은 어떤 방향이게요? 이거 1번 2번 뭐게 이게 2번이라는 거는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 왜 그러냐? 찬찬하게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면 물이 흐르면서 뒤를 이렇게 깎아 먹으면 여기가 이렇게 깎인 모양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보이죠? 명확하게 여기 그치? 단층이 보이죠? 단층은 크게 뭐 있죠? 정단층, 역단층, 또 주양이동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명확히 샥 잘리면서 상반, 하반이 어긋난 정 아니면 역단층이에요. 그럼 여기서 상반을 어떻게 찾아줄 수 있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당황한 건데 이렇게 잘렸다 쳐봐요. 상반은 어디예요? 상반이라는 게 윗상자를 쓰죠. 자르고 얘의 위쪽이 무조건 상반이에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단층은 뭘까? 이 단층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지금 상반이 어떻게 됐어요? 그치? 경계면의 기준으로 여기 이쪽 위에 있는 얘가 상반인 거 인정? 근데 얘가 어때요? 올라갔지. 이렇게 되려면 양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야 되죠. 미는 힘이 주어지는 단층을 뭐라 그래요? 역단층이라고 하죠. 이 정도 아셔야 되고 만약에 한 번 더 똑같은 단층 모양인데 이렇게 됐어. 상반 어디에요? 왼쪽 오른쪽? 여기에서 이쪽 위가 상반이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양쪽에서 땡겨줘야 얘가 스르륵 밀려나죠. 땡겨주는 장력이 작용된 층은 뭐라 그래요? 정단층. 자, 이렇게 생긴 거 잘 아시면서 이렇게 생긴 거 쫄 필요 없단 말이에요. 크게 땅덩어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네. 상반 어디예요? 여기서 상반 어디야? 위쪽 여기죠. 얘가 지금 올라갔나 내려갔나만 보면 되죠. 그러면 똑같은 지점을 잡아봐. 똑같은 지점. 요 지층 볼게요. 얘가 어떻게 돼야지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죠? 검은색이 안 보이잖아.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죠? 만약에 내려왔으면 상반이 검은색이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계면 위쪽에 있는 상반이 올라갔어요. 그럼 무슨 단층? 이제 양쪽에서 밀어줘야 되니까 역단층. 괜찮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기괴하게 생겼지만은 똑같이 하면 된다. 자르고 상반이
네.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단층이다 정답. 됐죠? 지층에서 나타나는 태적 구조로부터 공급된 방향 추정할 수도. 이게 뭐예요 아까? 사층리가 있느냐라는 거랑 사실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층은 나중에 퇴적됐나요? 자,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층리가 있잖아요. 그럼 공급된 방향뿐만 아니라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위였을까요? 요쪽이? 요쪽 층이 요쪽 층보다 어땠을까? 1번 층이 2번 층보다? 1번이 먼저 있어야 사실 사층리가 저런 모양이 만들어진 건 기본 개념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지점 보시면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보다 먼저 쌓였다라는 거를 이 그림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사층리를 지금 확대해서 그려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쪽이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려지니까 A층이 이만큼까지고 B층이 여기죠. 그러니까 나이는 누가 더 어릴까요? B가 더 어리겠죠. 그래서 A, B 순서니까 A층이 나중에가 아니고 먼저. 답은 3번. 6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인데요. 딱 보니까 순서가 바로바로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여기 또 이제 나이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 미안. 그래서 써먹을 수 있겠죠. 한 개는 쇠설성 퇴적암, 두 개는 심성암,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퇴적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항상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X축, Y축 단위 보셔야 되는데 나이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제일 많죠. 이 부분이 어디야? P부터 Q까지 쫙 잘랐어요. P부터 Q까지 쫙 자른 거에 나이를 조사한 건데 제일 나이가 많은 게 가운데 부분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나이가 지금 제일 많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1번. 그지? 그 다음은 어디여야 돼요? 얘가 나이가 두 번째로 많죠. 그러니까 나이는 요 녀석이 두 번째 층으로 쌓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나이가 적죠. Y축이 제일 낮으니까. 그 말은 얘가 제일 언제? 요 지점이 제일 마지막에 쌓였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로 알아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 부분 보시면은 나이가 어디가 많아요? 여기가 많죠? Y축이 크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거예요? 요쪽 지금 파란색 쪽에서 나이가 많은 거죠. 그지? 왜냐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P에서 Q로 가면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층 사이의 경계니까 P에서 Q로 가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경계는 여기 이 부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나이가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쌓인 거죠? 여기가 하부, 그죠? 주주주주주주에서 상부 이렇게 쌓인 거죠. 그치? 그리고 퇴적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사실 문제에서 안 줘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운 문제들 풀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그래프가. 그럼 이 휘어 있는 그래프의 해석도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일자니까 그냥 동일한 속도 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쇠설성 퇴적암인 층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층이 되는 거예요? A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B씨는 무슨 층이 되는 거예요? 심성암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심성암층, 얘도 심성암층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부정합이죠. 어떻게 알아요? 그치 뭐 기저혈감들 막 돌덩이들이 막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얘는 부정합이라는 걸 아는데 자! 여러분 부정합에 우리가 크게 세 종류 있습니다. 뭐 있죠? 부정합 하면 그래 좋아. 그치 평행, 경사, 난 세 개 있죠.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평행, 경사, 난. 평행은 정의가 뭐였죠? 뭐를 기준으로? 그치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기저혈감 깔려있는 그 층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나란하면 층리가 그러면 평행.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으면 경사 부정합. 그리고 난정합의 정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하면 하부에 뭐가 있어야 돼?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이게 정의라 그랬죠. 이 정의를 알고 계셨으면 지금 요 부정합은 무슨 부정합에 해당하는 거죠? 난정합. 왜요? 그쵸 아래 심성함 있잖아. C가 심성함이잖아. 정의에 항상 입각해야지 여러분이 틀리지 않고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정합은 난정합이구나. 순서는 아까 우리가 처음 했지만은 1번 C, 2번
A 3번, B 순서고, C는 심성암, B도 심성암, A는 쇠설성 퇴적암. 그리고 C랑 A 사이에 뭐가 보인다 지금? 난정암이 보인다. 이렇게 해주면 완벽하죠. 기억 맞아요? 난정암면 나타난다? 맞아요. 자,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 자기 점수가 만약에 30점대 이상이 안 나온다 그럼 이렇게 풀어요. 항상 이 기억 맞았지? 그러면 기억이 없는 선지 지우고 가. 다 벌써 3분의 1이야. 올랐다고 확률이. 가장 오래된 암석은 심성암 중 하나인가요? 가장 오래된 거 뭐예요? 제일 먼저 쌓이네. C죠. 심성암 중 하나지. 맞지? 그러면은 봐봐. 디귿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바로 답 4번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C와 접한 B의 변성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느냐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해요? C에 접한 B는 어디 말하는 거죠? C에 접한 B는 여기 말하는 거죠. 그지? 근데 순서는 어떻게 돼요? 그치, C 먼저 있고 나중에 B가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C와 접한 미안 C와 접한 B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C와 접한 B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C랑 맞닿은 B의 영역이니까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한 여긴 거 인정? 그죠? 여기가 변성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변성되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B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 C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여기를 변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선지가 말이 되려면 순서가 B, C 순서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실제로 어때요? CB 순서죠. 그러니까 땡. 사실 어떻게 바꾸면 말이 돼요? B와 접한 C로 바꾸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옹졸한 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기 딱 좋은 거예요. B에 접한 C라고 말을 바꾸면 말이 돼요. 왜냐면 B에 접한 C는 어디 말하는 거냐면 C 중에 B에 접한 부분 여기니까. 이게 순서가 되려면 순서 어떻게 되면 되죠? C 있었고 나중에 B 들어가면 이거 가능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지층은 C 먼저 있었고 B가 나중이니까 가능하거든. 그죠? 그래서 6번은 어렵다기보다는 좀 찬찬히 해주시면 되고요. 7번 틀리신 분 아직도 기본 개념이 안 잡힌 분입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싹 대기대수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눈으로 찰칵 사진 찍으시고 이 부분 복습도 다시 한번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자자자자. 그래서 여기죠. 이 부분 북반구 쪽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적도조합대 어디예요? 여기죠. 딱 여기 0도 라인. 북반구 중위도고압대 어디예요? 여기 30도 라인. 북반구 한대전선대 어디예요? 60도. 한대전선대에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죠? 위아래 온도차가 크니까 정체선에서 만들어져서 얘가 나중에 온대저기압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직접 백지에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0도, 30도, 60도 정도고요. 각각 이거 중 하나니까 매칭을 하라고 하는데 어머! 그 세포에 높이가 있어요. 이거 높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적도 쪽의 높이가 두껍죠. 고위도로 가면 이 두께가 어때져요? 얇아져요. 왜 그래요? 적도는 열팽창, 극지방은 차가우니까 열수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높이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제일 높은 A가 제일 저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적도 저압대. 그죠? 그 다음 높이인 얘가 중위도 고압대.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한대 전선대. 됐지? 손이 놀면 안 돼. 맞았어요? 그러니까 봐야지. 매칭 해주셔야 되고 0도, 30도, 60도로 가면서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 평균 해면 기압은 A가 높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야, A는 어때요? 어디라고요? 저압대야. 저압인데 어떻게 A가 높을 수가 있어요? 기압은 낮겠죠. AC 사이 지표 부근에서는 자 AC 사이래요. 그러니까 0도랑 30도 사이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죠? 0도랑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이 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죠. 그림에서도 보이지만은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어쨌든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북반구긴 하지만 대기대순환에서 B, C 사이는 간접순환이냐? B는 뭐? 60도, C는 뭐? 30도. 30에서 60 사이에 도는 그 세포 이름이 뭐예요? 30에서 60 사이에 도는 페렐순환. 그죠? 이 친구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죠. 그래서 간접. 페렐순환이고요. 이 30에서 60은.
그래서 얘는 진짜 그냥 단순한 암기 문제니까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됐던 문제입니다. 틀리면 안 됐던 문제. 답은 5번. 자, 8번. 8번 여러분이 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근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부근의 발달한 온대적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지. 우리나라 근처 온대적이야. 여기는 무슨 전선? 한랭. 여기는 무슨 전선? 온난전선. 그죠? 복습 한번 해볼까? 그럼 요 아래쪽 공기는 어때요? 따뜻한 공기고 위쪽 공기는 어때요? 그렇죠. 요 위쪽 공기는 차가운 공기입니다. 그죠?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강수구역이 어디예요? 전선의 전면 후면. 후면에 넓게 좁게? 좁게. 무슨 형 구름? 저군형 구름. B는 소나기.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요? 온난전선의 전면에 넓게 좁게? 넓게. 무슨 구름? 층운형 구름. B의 형태는 이슬비. 바로 나오셔야 되고. 바람은 제가 외우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 영역이.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면은 문제가 얼마나 편하겠느냐. 돈난이나 한랭 중 하나니까 여기거나 여기일 텐데, 자, 잘 보세요. 항상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한다? X축, Y축, 단위. 우리가 거리를 통해서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본 거죠.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여기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되니까 추워지고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은 추워지겠죠. 지구의 복사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근데 봐봐요. 내가 지표에서 0m니까 지표에서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온도와 여기 온도, 노란색과 빨간색 온도 중에 어디가 더 높아요? 노란색 온도가 높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냐? 여기 기준선이 하나 지나가잖아요. 여기가 T도라며. 그죠? 여기가 T야. 그럼 이 빨간색 영역은 지금 온도를 읽어주면은 T보다 어떤 거예요? T보다 낮은 거죠. 왜냐면은 빨간색 영역은 T-4에서 T 사이 영역에 걸리잖아. 이해돼요? 근데 노란색 영역은 어때요? T보다 아래니까 위로 가면 온도가 낮아진다며. 그럼 아래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노란색은 T보다 온도가 높은 거고요. 그죠? 저 빨간색 영역은 T보다 온도가 낮은 거라는 걸 읽어내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어머! 근데 지표에서 우리가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변하네? 왼쪽, 서쪽이 온도가 낮고 동쪽이 온도가 높네? 그런 세팅이 가능한 쪽은 어디죠? 서쪽이 온도가 낮고 여기 낮은 쪽, 동쪽이 온도가 높아야 되면 이쪽이죠. 무슨 전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랭전선 쪽을 봐야 서쪽이 온도가 낮고 동쪽이 온도가 높지. 온난전선 쪽을 보면 서쪽이 온도가 높고 동쪽이 온도가 낮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A 지점 상공에 전선면 나타납니까? A 지점은 지금 여기가 한랭전선이 있을 텐데 한랭전선이 어디예요? 후면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면에 좁은 구역, 저군형 구름 B 내릴 수 있으니까 전선면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됐지? 그러면은 벌써 기억 없는 거 제껴줘. 어머? 답이 벌써 2개 중에 하나입니다. A, C 지점 지상 모두에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냐? 자, A 지점은 한랭전선의 후면, B, C는 전면. 풍향은 외우고 있어야 되죠. 무슨 바람? 여기는 북풍 바람. 여기는 남풍. 그러면 둘 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해요? C는 그럴 수 있어도 A는 안 된다. 그러면은 답이 벌써 나왔네? 1번. 그래도 디귿 가야지. 디귿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B 지점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서 높이에 따른 기온 감수율이 증가하냐. 말이 어렵지. 기온이 B 지점에서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기온이 감소해요? 그치? 그 감소율이 증가하냐 물어보고 있어요. 감소는 하는데 처음에 4도, 얘네들 다 4도 간격이죠. 그죠? 4도 떨어지는데 요만큼만 올라갔으면 됐어. 근데 똑같이 4도 떨어지려면 다음 단계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많이 올라가야 4도만큼 떨어져 줄 수 있지. 또 똑같이 4도 떨어지려면 그 다음에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되죠. 그 말은 감소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감소율이 줄고 있는 거야. 똑같은 온도가 떨어지기 위해서 더 많은 높이로 올라가야 된다는 건 온도가 팍팍팍팍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유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온 감소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 자, 9번. 이 세트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거 적어 놓으세요. 2021년 6월 18번 문제. 평가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올해 수능 완성만 잘 풀었어도 올해 수능 완성 앞으로 넘겨가지고 7강 펼쳐보시면 7강 3점의 2번이랑도 똑같아요. 올해 수능 완성 7강 3점의 2번 과도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지금 21년도 6월 18번 문제편 다운받아서 푸시는 분들이면 요 문제 푸시면 되는데 답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답은 2번이니까 멈춰서 풀어보고 꼭 중요한 문제. 그리고 또 수능 완성 7강의 3점 2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리면 7강의 3점의 2번 요 문제거든요. 요 문제도 너무 좋은 문제니까 55쪽이에요 여러분. 55쪽 체크해놓고 이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답은 네 5번인가 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열대저기압입니다. 이거 일기기호. 이거 요거 봤을 때 바람 무슨 풍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알아야 되죠? 이렇게 날아와서 박히는 거예요. 이거 화살촉처럼 생겼잖아요. 화살촉. 이렇게 날아와서 박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일기기호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풍속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짧은 막대기가 무슨 바람? 2m/s. 약간 긴 막대기가 5m/s. 날개 쪽지처럼 생긴 게 25m/s.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손이 놓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향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저 풍속까지는 정확히 몰랐다. 짧은 막대기 2, 긴 막대기 5, 저 깃발 모양 25. 그럼 만약에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깃발 모양 하나 있으면 이 녀석의 풍속은 다 더해서 32m/s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돌아와서 이 그림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어들어나가는 거 대충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불고 있지 않아요? 그죠?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 반시계로 지금 수렴하고 있는 열대저기압이니까 이거는 어느 방향이에요? 어느 방구에 있는 거예요? 북방구. 왜? 반시계로 수렴시키려면 오른손 들어야 돼요? 왼손 들어야 돼요? 오른손을 들어야 반시계가 되지. 왼손 들면은 시계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바람 모양이 반시계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 북방구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태풍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죠. 위험반원. 기억나죠? 지금 봤을 때 이 친구의 풍속은 어디가 좀 빨라요? 깃발이 빡세게 그려진 데가 요 정도가 좀 빡세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지? 여러분 책이랑 보시면 여기 깃발이 굉장히 진하게 빡세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쪽이 위험반원이 돼야 돼. 근데 북반구는 태풍 진행 방향 어느 쪽이 위험반원이죠? 오른쪽이죠. 그러면 얘가 위험반원이 되게 태풍의 진행 방향을 당연히 이 중심을 지나가게 그려줘야겠죠. 여기 중심 지점. 그려주면은 어떻게 될까? 무슨 방향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줘야 그래야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반원이 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에 들어간 이 상황을 해석해 줄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동 방향 북동쪽이에요? 북서쪽이다. 그죠? 왼쪽 위니까. 그래서 기억 없는 거 제껴주고. A는 위험반원에 위치하나요? A 어딨어? 진행 방향의 왼쪽이죠. 진행 방향의 왼쪽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이에요? 안전이에요? 안전이죠. 그러니까 답은 사실 벌써 나왔지. 자, 그리고 XX' 구간의 거리에서 거리에 따른 기압 변화의 평균값은 북동쪽이 크냐 물어보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XX' 구간에서 태풍 중심의 북동쪽은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압이 바뀌는데 간격이 굉장히 좁죠. 조금만 움직여도 와라락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율이 큰 거죠. 얘는 동일한 등압만큼 변하려고 해도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율이 적은 거죠. 그래서 북동쪽이 큰 게 정답. 괜찮나요? 10번은 쉽죠.
우리나라 황사에 대한 얘기인데 황사는 주로 봄철에 발생합니까? 자료에서도 보이지만은 봄철에 발생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황사가 무역풍 타고 가요? 편서풍이죠. 땡. 그리고 동일한 날에 더 많이 얻어맞는 게 서울이겠죠. 서울이 더 가깝고 부산은 더 머니까. 그래서 더 진한 막대기가 서울, 연한 막대기가 부산. 그래서 서울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땡. 답은 1번. 이거 쉽죠? 10번 틀리면 큰일 나고. 11번. 아직도 우박 틀리면 안 됩니다. 우박 하기 앞서서 뇌우랑 같이 많이 나오니까 뇌우의 순서 어떻게 돼요?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아직도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죠? 보통 이 우박은 어느 단계에서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뇌우의 성숙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 상승기류 쪽, 하강기류 쪽. 하강기류 쪽에 막 냅다 뿌린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이분들. 자, 뇌우, 저군, 성숙, 소멸 단계. 그 중에서 이 우박, 강수 이런 거는 요 하강기류 쪽에 막 냅다 뿌립니다. 그 우박의 특징은 과냉각 물방울과 빙정이 공존해서 여기서 층상 구조를 만든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죠. 자, 그래서 우박 보시면은 층운형 구름이에요. 야, 이렇게 두꺼운데? 당연히 저군형 구름. 기억 땡 틀렸으니까 하나, 둘, 셋. 벌써 답은 2개 중에 하나. 그죠? 구름에 과냉각 물방울 존재? 이게 개념이라 그랬죠. 뭐라고요? 과냉각 물방울과 빙정이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게 바로 우박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진다? 시작. 이 과냉각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주변 얼음인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그 빙정이 성장한다. 이 말 꼭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과냉각 물방울이 뭐냐면, 원래대로라면 0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이? 얼어야 되잖아. 근데 과냉각 물방울은 그렇게 과하게 냉각시켰는데도 얼지 않고 물방울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떤 거는 또 얼음 덩어리가 있겠죠. 그게 빙정이에요. 그러니까 얼어야 될 물방울인데 안 얼은 물방울과 이미 얼어버린 얼음 덩어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냉각 물방울과 빙정이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달라붙냐면, 이때부터는 화학 얘기니까 무시하고, 어쨌든 간에 화학적으로 이 물방울이 증발을 해서 주변 고체에 달라붙으면서 이게 사이즈가 커질 수 있어. 그게 우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A는 여름이냐? 자, 우박 평균 일수. 이거 여름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이 많을까요? 여름과 가을. 언제가 많게? 여름이 많을까 적을까? 여름이 적어요. 이거 너무 좋아. 정확히 말했어요. 앞에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데 우박은 한여름에 많이 생길 수 없어요. 우박은 한여름에 많이 생길 수 답이 왜 이래? 2번이죠. 한여름에 많이 못 생긴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심플하게 녹아서 내리다가. 그게 해설에 나와 있어요. 꼼꼼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그 문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같이 적어 놓으세요. 그 책에다가. 뭐냐면 저한테 20초만 주세요. 찾아드릴 테니까. 왜냐면 저도 틀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어딨냐면 요거다. 54쪽에 6번. 54쪽이 6번. 54쪽이 6번이거든요. 우박 발생 일수를 5월과 8월 2개를 줬어요. 그치? 뭐가 5월이고 뭐가 8월이 이게?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 8월은 뭐예요? 한여름이죠, 완전. 엄청 덥지. 그럼 상승기류 어때? 세지. 그러면은 막 정남로 생기기 좋겠지. 그 우박 생기기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우박 많이 생기는 거 이거 8월 아니야? 하면 바로 틀려요. 요게 5월 자료고 요게 8월 자료예요. 그러면 왜 8월 자료가 5월 자료보다 상승기류도 좋고 정남도 잘 만드는 거 맞는데 왜 여기 우박은 덜 생기냐? 왜 그렇다? 그치, 녹아서. 그 우박이 잘 생성됐다가 내리다가 녹아버려,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발생 일수, 직접 관측하는 일수 자체는 얘가 엄청 적다. 그죠? 그래서 54쪽이 6번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12번. 12번도 문제가 참 특이하죠. 이 자료를 여러분이 잘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가자. 북태평양과 그 주변 어느 달 평년 해면기압분 보고 1월 또는 7월이다. 자, 1월이면 계절이 뭐예요?
겨울 바로 가면 안 되고 어디만 겨울? 그치, 북반구라면 1월이면 겨울. 만약 남반구라면 1월이 여름이 되는 거. 7월이라면 북반구는 여름이겠지만 남반구는 겨울이라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이 1월은 겨울, 8월은 여름 바로바로 가면 안 되고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1월인지 7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은 관측 지역이 어디예요? 항상 X축, Y축 단위 보시면 기본적으로 영도보다 북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있는 건 어디인 거예요? 북반구만이니까 아까 봤던 이 자료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냥 1월이면 겨울, 7월이면 여름이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관측 지역이 북반구니까 그런 거죠.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한마디로 북반구 겨울이냐 여름이냐 어떻게 풀었어요? 해면기압 수치를 어떻게? 아하, 높으면 차가울 거다. 그럼 이 기압을 좀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어머.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가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등압선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뭐라 그랬죠? 가장 큰 숫자 찾으라 그랬죠. 그지? 그럼 어디가 가장 커요? 여기에 있는 이거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가장 고기압이죠. 이거 무슨 고기압이에요? 이거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그죠? 그지? 이거 북태평양 고기압. 요 정도는 찾아야 돼. 그죠? 그리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어디로 불어요? 저기압으로 불죠. 제가 처음에 푼 방법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1016, 1012, 그럼 A는 1008 점점 줄겠죠. 얘는 1004. 제가 집중한 건 우리나라예요. 항상 모르면 내가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무슨 바람이 불어요? 등압선을 수직하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으라 그랬죠. 북반구에서는. 그럼 무슨 풍이 불죠? 남동풍이 불죠. 남동풍이 불어제끼는 계절은 언제죠? 우리나라는 여름이죠. 전 이렇게 풀었어요, 처음에. 그치. 근데 저기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답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원래는 30도에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히. 그냥 이론상으로는. 근데 걔가 조금 어디에 있어요?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여름 쪽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위로 밀려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혹시 이거 맞아요? 아니면 다른 뭐 얘기했어요? 남동풍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저기압이라서 여름이 오, 아니 그건 조금 조심해야 돼. 바람 풍향 보고서 주변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한 해석은 노란색으로 우리나라의 계절풍을 찾은 거고, 답지에서의 해석은 그 북반구에 있는 30도의 중위도 고압대가 더 북쪽으로 밀려났다. 즉 여기에 따뜻한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둘 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등압선의 기압값은 1008 아까 했죠. 그리고 기억에서 연안용승이 일어날 수 있나요? 갑자기 연안용승이 물어보는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치? 여기가 점점 기압이 낮아지니까 똑같이 하면 돼. 바람이 이렇게 등압선에 수직하게 불지 않고 수직한 거를 살짝 어떻게 꺾어요?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근데 북반구 에크만 수송은 어디로? 바람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해수를 어디로 밀어내? 연안에서 멀게 아니면 연안으로? 연안에서 멀게 보내죠. 그럼 기억 지점은 연안 용승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있다. 정답.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 평균 위도는 이달이 6개월보다 낮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달은 지금 어떻다 그랬죠? 위도가? 조금 올라왔죠. 겨울이 되면 이 중심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계절을 알 수 있다는 거 꼭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선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이 높습니다. 이달이 높은 거. 그래서 12번에 3번까지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연안용승 같은 경우는 저랑 공부할 때 제가 주요 지역 표시를 해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직접 읽어서 해석해줘도 되지만은 주요 용승 지역의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딱 기억 지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만 공부 잘했어도 이 캘리포니아 연안에는 연안 용승이 일어날 수 있구나. 마찬가지로 칠레 페루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아래쪽에 칠레 페루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고지자기 복각 문제인데 여러분 고지자기 복각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라서 너무 쫄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해양판 가나의 위치가 고정된 열점. 자, 고지자기 문제인데 위치가 고정된 열점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항상 우리가 고지자기 복각은 뭘 기록한다 그랬죠? 그치, 그냥 위도랑 비례하는 게 아니고 생성 당시의 위도랑 비례합니다. 근데 고정된 열점이라는 건 뭐가 고정된 거죠? 생성 당시 위도가 고정된 거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화산섬의 고지자기 복각은 같다라는 거죠. 제2상복도 위치를 하지 않았다 뭐 당연히 주는 얘기고요. 적도 잘 보고 시작해야 돼요. 적도. 판의 경계. 우리가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수렴, 발산, 보존 중에 뭐일 거냐라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열점이 있는데 여기는 응애 악의 해양사라면서 영사를 태어났을 텐데 걔가 어디로 밀려나고 있죠? 북쪽으로 밀려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난 판의 이동 방향은 어느 쪽?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B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영살인데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헷갈리니까. 여기 영살인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가고 있다. 어머! 근데 그러면은 요 가운데 판의 경계는 무슨 경계가 돼야 될까요? 그치. 위에 판은 둘 다 지금 10, 20, 30, 10, 20, 30인데 누가 더 빨라요? 얘 판보다 빠르죠. 빨간색 판이 파란색 판보다 빠르지. 그럼 이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겠죠. 앞에 애가 나보다 달리기가 빨라. 그러면은 앞에 애가 나보다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보라색 경계는 수발보 중에 뭐가 된다? 발산형 경계가 된다.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제가 물어볼게요. 자, A에 지금 A로부터 만들어진 화산섬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얘네들의 복각의 크기 비교해 주시면 복각은 다 같다. 어디에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A 지점의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냐면 적도로부터 생성 당시 위도니까 요만큼 올라온 여기의 정보를 얘도 갖고 있겠지. 괜찮아요? 같은 맥락에서 B 같은 경우에 B로부터 형성된 세 개의 화산섬 얘네 세 개의 복각 비교해 주세요 하면은 복각은 셋 다 같겠지. 왜냐면 어디에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얘네의 생성 당시 위도는 어디? 여기니까 요 지점의 정보를 다 갖고 있겠죠. 적도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여기 위도의 정보를 갖겠죠.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빨간색 섬들은 복각 다 같지, 지들끼리. 파란색 섬들도 다 여기 생겼으니까 지들끼리 다 같지. 그러면 빨간색 섬과 파란색 섬들의 복각 크기 비교를 하면 뭐가 더 클까요? B가 더 크겠죠. 왜요? 생성 당시의 위도. B는 어디가 생성됐냐면 남이안 이 정도에서. 북반구 같은 경우 적도 여기네요. 잘못 그렸다. 여기부터 요만큼이죠. 이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겠죠. 파란색 섬들은. 근데 빨간색 섬들은 요거의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그 중에 얘가 더 크다. 이렇게까지 분석해 놓으면 끝났죠. 그래서 3천만 년 동안의 평균 이동 속도는 가가 느린가요? 빠르죠. 가가 위일 것 같죠. 빠르죠. 자, 여러분 문제 풀 때 본인이 30점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푸세요. 기억이 확실히 틀렸지. 그러면은 기억 없는 거 째끼고 가. 그죠? 이렇게 하시면서 풀면 벌써 답이 50분의 1이잖아요. 50분의 1이래. 2분의 1, 50%잖아요. 그죠? 가나 경계, 발산형 경계? 맞죠? 이렇게지. 그죠? 그 다음에 고지하 복각의 크기는 기억이 크겠죠? 기억이 작겠죠?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작은 거죠. 땡. 답은 2번. 자, 14번. 북태평양의 표층 순환을. 자, 요거 무슨 해류죠? 북적도 해류. 요거는 쿠로시오. 요거는 북태평양. 여기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빨간색 쿠로시오는 무슨 류? 난류. 어떤 특징이 있죠? 고온, 고염. 그죠? D 같은 경우는 한류.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죠? 저온, 저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1, 2교시에 오셔도 돼요. 네, 와서 그냥 편하게 듣다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CD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C랑 D. C는 지금 난류에 해당하는 거고 D는 한류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온이 좀 더 높은 기억이 난류겠죠. C. 그죠? 수온이 좀 낮은 니은이 한류겠죠. 아니나 다를까 C가 지금 아까 고온, 고염이라 했으니까 고온이기도 하면서 고염이기도 하죠. 또 여기도 저온이면서 저염이기도 하죠. 한류랑 난류의 특징. 자, 기억
은근 틀리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남북 방향 표층 수온 변화를 A 지점과 지금 B 지점을 비교시키고 있거든요. A 지점과 B 지점. 일단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동일하죠? 위도가 같지. 그러니까 위도를 일부러 같은 지점으로 준 거는 어떤 변인을 통제한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똑같다. 들어오는 거는. 근데 온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치. A 같은 경우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 B 같은 경우는 동일한 녀석이 찢어져. 그러니까 사실은 온도 차이는 어디가 더 클까요? 다른 성질이 만나는 A가 더 크겠지. 자, 이거를 그대로 해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대기에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기 대순환에서 봤을 때 여기 온도 적도 저압대 열대 수렴대라고 말한 여기 온도 차이 클까 작을까?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하다. 작다. 잘 안 물어봐요. 30도. 여기는 온도 차이 클까 작을까? 작죠. 왜냐면 똑같은 놈이 날아와서 벌어지는데. 똑같은 놈이 날아와서 지표에서의 온도. 똑같은 놈이 날아와서 벌어지니까 온도 차이 별로 안 커요. 60도. 여기 뭐라 그러죠? 한대전선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온도 차이 어떨까? 크다는 거죠. 왜? 극고압도에서 날아오는 찬 공기랑 30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니까 여기는 온도차가 크잖아요. 여기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정체전선. 그래서 얘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온대저기압. 그치?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양에서 지금 여기 한류, 난류로 얘기한 내용이 대기대순환에서 그대로 적용도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A 부근이 크다 정답. D에서 표층에서의 밀도는 그냥 읽어주시면 되죠. 1.02는 얘인데 D는 요 녀석이니까 더 아래쪽에 있어서 밀도가 요거보다 큰 거 맞고요. 그리고 B에서 표층 수온은 니은보다 높냐라고 물어보는데 B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친구인데 D 같은 친구는 여기 있죠. 얘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 온도가 더 낮아야겠죠. 고위도니까. 그래서 니은보다 낮다. 정답이 아니고 3번. 됐죠? 15번. 이거 은근 틀리신 분들 있던데 틀릴 거 딱히 아닌 것 같아요. 적외선 영상에서 봤더니 사실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로 허블의 은하 분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대충 봤을 때 이건 무슨 은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선 은하로 봐야겠죠. 일단 답제도 나선 은하라고 써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선 은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리가 겁나 멀죠. 그러니까 안녕 밖에 있는 친구고. 그리고 허블 법칙 만족하나요? 그치. 이거 잘 봐야 돼.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야. 허블 법칙은 뭐예요? V는 HR.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멀리 있는 놈은 무조건 양의 후퇴 속도를 갖고 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멀리 있잖아요, 일단. 그럼 후퇴 속도도 플러스여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보인다라는 허블 법칙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치, 중력이 더 센 거야. 중력이 더 센 거야. 실제로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중력이 더 세서 가까워지고 있죠. 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로 관측될까? 우리가 볼 때도 마이너스로 서로 근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됐지? 16번. 연습하기 좋죠. 거리에 따른 밝기 변화. 여러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물리량 3개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거를 일단 여러분이 정의로 알고 있어야 돼. 절대 등급의 정의, 겉보기 등급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등급이라는 거는 어떤 천체를 어디에 갖다 놨을 때? 그치. 10화색에 갖다 놨을 때 무슨 등급? 그냥 봤을 때 겉보기 등급이야. 어떤 천체를 10화색에 뒀을 때 겉보기 등급을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그냥 약속을 시킨 거예요. 그치? 그럼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알이. 쭉 이렇게 저 멀리 보는데 저는 항상 천천히 쓰면서 하는 편. 그래서 10화색 떨어져 있는 곳이 있고 얘네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A랑 C는 다 10화색이 있으니까 A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 그래서 겉보기 등급도 마이너스 5. 괜찮죠? 왜냐면은 10화색에서 본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이니까. 되지? 똑같이 10화색에 있는 놈의 겉보기 등급이 0이면 얘의 절대 등급 뭐라고요? 0. 이건 그냥 정의예요. 어떤 천체를 10화색에 갖다 놨을 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이구나. 근데 그럼 얘가 문제지 지금. 하나 남은 요 파란색으로 요거. 얘는 지금 1파색에 있을 때 마이너스 5로 보여요. 그럼 절대 등급을 알고 싶으면 얘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10으로 보내야 되죠. 그럼 천천히 하시라니까. 1에 있을 때 뭐로 보이고 있다고요 지금? 마이너스 5로 보이고 있다고요. 근데 얘가 지금 얘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10으로 보내. 그럼 거리는 몇 배 돼요? 10배 돼요. 그럼 밝기는 어떻게 될까? 그치, 100분의 1로 줄죠. 100분의 1을 준다라는 건 등급으로 얘기하면 몇 등급? 5등급이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요. 어두워지는 거니까 등급은 커져야 돼.
줄면 등급이 줄면 밝아지는 거니까 어두워지는 건 5등급을 여기다가 어떻게 줘야 된다? 5를 더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10화색에선 얘는 몇 등급으로 보일까? 0등급. 그러니까 10화색에서의 겉보기 등급 이 뭐라고요? 절대 등급. 10화색에서 보니까 0등급이 됐네. 그러니까 얘의 절대 등급은 0등급. 이렇게 됐죠?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되고 바로 뒤에 17번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그냥 표면도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L은 R제곱, T의 제곱 써먹으면 되는 거죠. A의 반지름이 B의 10배냐 물어보는데요. A랑 B를 봤을 때 지금 표면 온도는 똑같은데 절대 등급은 A가 몇 배? 100배, 그쵸? 그래서 밝기가 100배예요, A는. 반지름이 궁금해요. 근데 표면 온도는 같아요. 그러면은 R이 딱 10배가 돼야지 10의 제곱은 100 되죠. 그래서 10배이다 맞아요? 맞죠. 자, A의 강도는 C의 100배예요. 자, A의 강도는 -5, C는 0. 그러면은 A가 5등급 낮아요. 그러니까 100배 밝은 거죠. 맞고. B의 절대 등급은 0등급인가요? 아까 구했죠. 5번. 됐지? 자, 17번. 17번에 디귿을 여러분이 좀 말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하면 되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감잡기가 안 돼 있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리죠. 볼까요? 자, 태양은 람다맥스가 0.5인데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도 T라 할게요. 아니 6000 알잖아. 6000 켈빈 대충. 얘는 1이니까 0.5보다 2배 길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2분의 1배. 그래서 얘는 한 3000 켈빈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가진 애구나 아시면 되고요. 겉보기 등급이 0, 거리는 100. 똑같은 짓 한 번 더. 천천히 눈알을 그려주시고 100파섹에 떨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몇 등급으로 보인다고요? 0등급으로 보인다. 이게 정의잖아요. 아니, 문제 줬잖아요. 100에 있을 때 0, 100에 있을 때 0으로 보여.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절대 등급이죠. 절대 등급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당겨와라? 10파섹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거리가 몇 배가 돼요? 10분의 1배가 되지. 그럼 밝기는 어떻게 돼야 되죠? 100배 밝아져야 되죠. 그럼 등급은 5등급 낮아져야겠죠. 그러니까 0등급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기 5에서 마이너스 5등급이 바로 뭐다? 절대 등급이다.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등급. 근데 표면 온도는 낮아. 이 녀석의 정체는? 그치. 여기서 거성이요 하면 안 되고 초거성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표 500개. 이거 감 못 잡으면은 문제가 안 풀리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거성은 태양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밝다? 100배 정도 밝다. 태양 등급은 몇 등급? 약 그냥 5등급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거성은 대충 라인업이 어느 정도에 잡힌다는 거죠? 0 정도에 잡혀요. 근데 초거성은 보시면은 어느 정도에 잡히죠? 여기서 보이려나? 그치? 여기 써놨죠? 거성 라인은 100배 밝은 한 5등급 차 정도 나는 게 거성이에요. 근데 그 밝기가 100배의 100배, 즉 만배 등급으로 얘기하면 10등급. 태양은 기본적으로 한 플러스 5니까 10등급 차면은 마이너스 5등급 정도의 어떤 천체가 보인다면 걔는 어디 라인에 잡힌다? 초거성.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 감을 잡아주셔야 되고 표면 온도가 이렇게 낮으면서 야, 등급은 10등급이나 낮은 즉 만배 밝은 애는 초고성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광도 계급이 뭐가 되는 거? 초고성이니까 1이어야 되는 거예요. 3가 되면 안 되는 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인가요? 아까 우리가 잘 찾아줬죠. 주기율성일 때 이 선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녀석이 지금은 초고성이잖아요. 근데 초고성도 사실은 시간을 앞으로 돌리면 주계열성이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말을 조금 더 친절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 별이 뭐 주계열성이었을 때 뭐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편했었을 텐데 어쨌든 얘가 주계열성이었을 때면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어땠을까요? 높았겠죠. 왜? 그치. 주계열성은 어떻다? 치트키다.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 질량 다 크고 뭐만 반대다? 수명만 반대다. 근데 얘가 지금 우리 태양은 진화하면은 초고성 돼 못 돼? 못 되죠. 근데 얘는 초고성 됐죠. 그러니까 애초에 같은 동중한 비교를 했어도 누가 더 셌을까? 얘가 더 셌겠죠. 그러니까 얘가 표면 온도도 높았을 거고 사실 문제 바꿔도 되죠. 질량으로 물어봤어도 되고 광도였어도 되고 그쵸? 표면 온도였어도 되고 반지름이었어도 되고 답은 5번. 그 다음 18번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냈습니다.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V는 H를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자, 야 이런 거 우주의 중심이 어디고 우주의 중심이 어디고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읽을 필요도 없이 틀렸어요. 우주의 중심 있어요, 없어요?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우주 중심은 없어요. 우주의 중심이 어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모든 선지는 틀렸어요. 없으니까. 기억 땡땡. 자, 가에서 어느 투선의 파장 변화량은 E가 D의 2배냐? 가에서 지금 E는 만으로, D는 5천으로. 그러면은 변화율은 얘가 얘 2배. 왜냐면 속도차가 2배니까 파장 변화량도 2배.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학 문제죠. 수학 문제가 돼버렸는데 나에서 C의 우퇴 속도는 3,500 루트 3이냐? 지금 요 막대기가 3,500이에요. 요 막대기가 3,500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그거에 루트 3배냐라는 거죠. 그지?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요? 이 각도를 괜히 준 게 아니겠죠? 네, 그죠. 그냥 사실은 뭐 어렵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각을 항상 만들면 되잖아요. 얘를 반으로 갈라주면 60, 60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고 2고 루트 3, 루트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 거리가 2라고 할 때 요 거리는 2 루트 3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1대 루트 3이 돼서 얘가 3,500일 때 쟤는 3,50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호! 19번. 급행찬 직전과 직후에 우주의 지평선 크기와 우주의 크기. 처음에는 급행찬 전에 뭐가 더 작아요? 우주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지평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왜요? 그래야 선 상호작용을 하죠. 여기 안에가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에 우주를 넣어놔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평선이 빛의 속도로 커집니다. 지평선은. 근데 원래 이론대로라면 우주도 빛의 속도로 커져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주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슉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키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전에는 우주가 지평선보다 작아야 되는데 전에는 요 색깔을 맞추면 안쪽에 있는 게 여기 우주가 되는 거고 바깥쪽이 지평선이 되는 건데 이후에는 지평선이 우주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평선이 이렇게 되고 우주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대충 언제 일어난다? 10의 마이너스 35승 초일 때 일어난다. A가 우주의 크기인가요? A는 지평선이죠. 가시기에 우주를 구성하는 보통 물질은 그러니까 가시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 35승 초보다 전이죠. 그때 중성수소랑 중성헬륨 있어요? 중성수소, 중성헬륨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치, 38만 년. 중성수소는 뭐예요? 여기 전자까지 잡혀야 되잖아. 전자가 잡힌 건 언제예요? 약 38만 년. 그래서 안 잡힌 전자가 달리잖아. 걔가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죠.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안 돼요.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 게 급팽창. 그래서 답은 3번. 마지막 20번. 20번 문제가 아주 재밌죠. 식현상으로 나타나는 중심별 겉보기 밝기 변화를 그 다음에 나타낸 거고요. 하나는 이루는 각이 0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이 자료 보시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Y축이 얼마나 떨궈졌나를 보게 되죠. 일단은 Y축이 얼마나 떨궈졌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중심별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 반지름의 제곱. 얘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조건이 하나 보죠. 단 언제? 행성이 전체 다 들어가서 가려줄 때.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단 행성이 전부 가릴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별이 이렇게 있어요. 행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행성이 막 이렇게 지나가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할 때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잡고 움직이는 행성이 다 이거 안에 들어오지. 이럴 때는 저 요식을 써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비껴치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식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요 면적도 지금 계산이 되지만 실제로 가리는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다 지나가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세팅을 하나는 0도고요. 이루는 각이 하나는 0도가 아니래요. 이루는 각이 0도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행성이 중심별의 어디를 무조건 지나가야 될까? 딱 이 중심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든 뭐 이렇게 지나가든 아니면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든 어쨌든 공정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이 0이면은 꼭 기억을 해놔야겠죠. 어디를 지나간다? 정확히 중심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냥 대충 저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지나가는 게, 요게 이제 0도의 경우에는 딱 중앙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러면은 얘가 살짝 기울어지는 순간 중심을 지나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만약에 훌라후프를 생각해 보면은 아래로 기울어지면은 내 아래를 지나가고 뒤로는 뒤통수를 지나가고, 그러니까 정확히 중심을 지나가지 못하고, 예를 들면 어떤 천체가 아래쪽을 지나갔어. 그럼 걔는 뒤쪽에서 어떻게 도는 걸까요? 아래를 지나갔으면 뒤로 도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중앙을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천체는 근데 지금 0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약간의 각을 이룰 거예요. 근데 그 각이 어느 정도라는 걸 이 자료에서 알 수 있죠.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되죠? 어쨌든 두 자료 다 감소한 값이 0.01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울었어도 걔가 비껴치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그 녀석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전면적이 이 별을 가려줘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둘 케이스 중에 어떤 차이점이 생기느냐,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시면 여기까지 발견하셨을 텐데, 여기 딱 들어가서 떨어지는 속도 어디가 더 빨라요? 얘가 더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려. 얘는 더 오래 걸려요. 이게 왜 생기는지 조금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20번이니까 이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만약에 0도짜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0도짜리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가려지기 시작하겠죠. 쭉 여기까지지. 인정? 요 시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파란색처럼 각이 생기면 따라다라다따 하다가 어디부터 딱 가려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둘이 만날 때, 여기서 만날 때가 아니라 여기서 만날 때 벌써 가려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가려지기 시작해. 언제 끝까지 가냐면 가리고 있다 아직 안 끝났다 여기서 만날 때까지 더 일찍 만나서 더 깊게 들어가야 되죠. 그림만 놓고 보셔도 지금 얘는 보라색 원 두 개가 짬짬 맞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라색 원이 1차적으로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만나고 2차적으로는 더 들어가서 여기서 만나니까 보라색 원끼리도 지금 유격이 있는 게 보이죠. 시간은 어디서 더 많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이 파란색 궤도일 때, 즉 어떤 특정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가 더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게 지금 가나자료 중에 뭐죠? 나자료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자료, 얘가 지금 각도가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짧은 게 각도가 0도인 거.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공정기도면이 이루는 각은 뭐가 더 작아요? 가가 0도 자료니까 이게 작은 거고, 이거는 아까 했지만은 중심별의 반지름분의 행성의 반지름을 제곱했더니 여기서는 무슨 값이 나와야 돼요? 1000분의 10 나와야 되죠. 즉 100분의 1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이니까 중심별의 분의 행성의 반지름은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얘는 역수로 물어봤으니까 10이다 정답. 그리고 이거는 어느 흡수선 파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헷갈리면 무슨 그래프 그리면 편하게 해요? 이 시선 속도 그래프 그리면 편합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가 적색편이 마이너스가 청색편일 때 여러분이 이 시선 속도 그래프 봤을 때 식현상 어디서 일어나는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치? 위에서 아래로 꼬라박을 때 이거는 알고 있으면 진짜 편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식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T1에서 T2를 가는 동안 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냐면, 행성이, 제가 별이면 행성이 저를 가리는 게 식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뒤로 빠지고 있죠. 어차피 뒤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뒤로 빠지다가 완벽하게 가려지면 시선 속도가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딱 식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인데, 어쨌든 간에 T1에서 T2로 가면서 식현상을 하러 가니까 흡수선 파장은 언제 더 길까요? 이 시선 속도가 빠른 T1일 때가 길겠죠. 오케이? 시선 속도 빠르면은 흡수선 파장이 길게 편이 됐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